네, 오늘 저 혼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LG화학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 녹화한 날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이미 세게 올라가서 2%대 급등한 가운데 수많은 종목을 놔두고 하필 왜 석유화이냐라고 생각하실 이야기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산업 이슈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조금 있어서 요 이슈 관련해가지고, 기존 뷰하고 좀 바꿀 만한 내용이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 내용 좀 전달해 드리는 것도 공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영국계 헤지 펀드인 그 페리서 캐피탈이 그 LG 화학을 대상으로 그 투자 회의인가요? 거기서 하나의 안을 발표했죠. 그 발표한 날 LG 화학 주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생각보다 좀 흥미로운 부분들, 짚어볼 부분들이 있어서요. 가져와 봤는데 지금 LG 화학 주가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코스피 지수 자체가 거의 5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2,720포인트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 3,950포인트도 장중 돌파를 한 걸로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한 2배, 10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상승에 LG화학이 일정 부분 견인을 한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40만 3천 원에 끝났어요. 6월에 이게 18만 원 정도. 그렇죠. 5월 말에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면 되겠죠. 사실 제가 이 석유화학 산업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인 이유는 작년에 제가 이제 플라스틱 소비당 생산이랑 그다음에 산업 관련해서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책을 하나 낸 적이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보면 2022년을 딱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선 이후에 지금 3년째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사안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구조적 위기라고 봤었고 그래도 좀 책을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정부가 개입하는 그 정부 개입형 산업 구조적 사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당시의 전망도 전 되게 우울하게 봤었었는데요. 뭐 사실 업황이라고 하는 것은 흥망성쇠가 있게 마련인 거고 석유화학 산업도 출렁출렁 하다가 다시 언젠가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산업 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봤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석유화학 구조조정 이슈 본격화되고 지금 석유화학 업종도 주가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기존의 뷰를 바꿀 만한 그런 내용은 산업 전반에 어떤 전환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올라가고 있을까? 주가는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던 건데요. 그 LG와 관련해서 보면 펠리서 캐피탈, 행동주의,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라고 합니다. 네, 펠리서 캐피탈이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뭐가 주목을 받았냐? 언론의 주목을 받은 부분은 LG화학이 어떤 심각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이렇게까지 쌀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를 많이 했고 이 부분이 어떤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날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10% 이상 움직였어요. 이런 전통 주식이 10% 이상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발표의 핵심은 그 주가가 너무 싸다가 아니라 이 1%의 지분을 행동주의 펀드가 이 펀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주주 행동을 통해서 똑바로 행동해라. LG화학 이사회 구성 바꿔라. 그리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를 바탕으로 자사주를 사라. 이런 주주 행동주의가 사실 주제 야마라고 하면 안 되죠.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가 재가공되면서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포커스된 것이 펀드에서 발표한 게 그 순저상 가치 대비 지금 74% 정도 할인된 주가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저상 가치는
LG화학이 무려 100원인데 지금 주가는 거의 26원 수준이다. 너무 저렴하다. 이 표현에 집중을 했던 건데요. 근데 뭐 주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행동주의 펀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NAV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NAV라고 하면 어떻게 산출되냐면 이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가치랑 그다음에 기타 자산에서 순부채를 빼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주회사랑 그다음에 자회사 보유한 이런 기업의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자회사들이 또 동시 상장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통 지주사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되죠. 그래서 NAV를 1로 인식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뭐 오늘 뭐 자회사 줄줄이 상장한 내용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순부채입니다. 순부채가 과연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NAV 자체가 고평가됐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여천 NCC 매각이 공전화하고 있죠. 여천 NCC라고 하면 나프타 분해 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과잉 생산 국면에 있죠. 주된 이유는 이제 중국 공급발 과잉인데요. 여천 NCC에 LG화학이 수조 원을 부었는데 이 매각이 안 돼요. 이 공장이 그런데 지금 거의 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미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교 구조 조정 못한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학 신입생 수 대비 학생 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은 무려 20년 전에도 가능하죠. 출생률을 보면 나오니까. 그러면 대학들은 알아서 신입생을 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입생 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대응을 안 한 거죠. 그거랑 이 석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견된 미래에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석유화학 산업이 왜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산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학교와 다른데 당연히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왜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소비 증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많이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은 소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을 다각화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유화학도 그래서 산업이 출렁출렁하면서 떨어졌다 올랐다 할 수도 있다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판매 시장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GDP는 계속 성장하는 국면이고 그리고 소비도 계속 늘어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게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소비량을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천 NCC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원료 있죠. 그걸 에틸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에서 가공을 거쳐서 에틸렌이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곳이 NCC입니다. 근데 이 NCC를 범용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라고 하는데 중국이 이거를 거의 지금 우리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지금 거의 100%에 가깝게 자국 생산량의 자급률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을 다른 곳으로 퍼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제가 그 보스턴 컨설팅사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과거에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오래전에 기사를 쓴 게 있는데 한번 조금 띄워볼까요? 네. 기사는 꽤 오래됐어요. 2023년 8월에 쓴 기사입니다. 네, 저가 가서 미래전략 토론회라는 곳을 가서 그 컨설팅 발표하시는 분한테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기사를 좀 아래로 내려보시면 표가 나옵니다. 물론 이 컨설팅사의 미래 산업 예측이라고 하는 게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뷰를 바라보는지는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 트래디셔널 파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게 범용 제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이 이제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한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나머지가 재활용 원료로 생산한 제품, 메케니컬 리사이클은 이제 물질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게 플라스틱을 버린 거를 씻어서 쪼개서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게 물질 재활용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재활용이라 하고 하는 부분은 그거를 이제 버려진 플라스틱 조금 더티한 부분도 그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리사이클링 하는 제품인데 기술적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은 물질적 재활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바이오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2000년 기준, 2010년 기준, 2022년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50년 되면 그래도 거의 과거 대비 한 125%, 2023년 대비 12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럼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 트레디셔널 파스 전통 부분은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그 CAGR이라고 연평균 성장률 0%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게 이제 중국이랑 그다음에 중동 자금, 지금 중동 회사들도 석유를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이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가공하는 기업들이 직접 이거를 NCS를 공장을 가동해서 돌렸을 때 효율성이 훨씬 더 높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의 석유화학사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 0% 성장하는 시장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역성장에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흔히 불러서 흔히 우리는 이제 좌초 자산화급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 산업이 거의 저렇게 새로 부상하는 그런 상품으로 진화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범용 제품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급 과잉 국면을 그대로 맞고 있고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거의 좌초 자산급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본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장부가에 반영이 돼 있을까에 저는 퀘스천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이 자산들이요. 지금 실질적 가치로 보면은 저런 뷰에 기반하면 거의 뭐 순부채나 저는 다름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충당 부채 뭐 이런 걸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전망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점점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LG화학 주가가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국내 석화사들이 지금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금 더 마련이 돼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디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볼 수 있는데 LG화학 같은 대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우량 자산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자산을 매각하면서 최근에도 조금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하면서 재무 개선이 스스로 가능한 구조이고 이런 화학사들이 또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정부 자금이 투입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정부 자금이 투입이 되는 기업들 대부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립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대주주 출연 같은 그런 어떤 자기 희생을 하는 기업들을 정부가 이렇게 피킹해서 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2차 전지주도 이제 드디어 바닥을 좀 쳤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굉장히 또 많이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LG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그 석유화학 산업 구조 조정 등을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드려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석유화학 산업 구조 자체에서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뭐 뒤처진 거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해외에 가서 취재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과연 뭐 얼마나 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식가치 측면뿐만 아니라요. 이 플라스틱 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활용 산업에서 그 천병에 또 우리 개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조조정이 되어 나가서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가 정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화두를 또 던져보는 그런 시리즈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